5조, 22조, 25조, 그리고 40조. 듣기만 해도 아찔해지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K방산이 해외 수출을 이뤄낸 쾌거입니다. 이렇게 K방산이 역대급 수출 잭팟을 달성한 데에는 금융, 정부, 기업 모두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팀 코리아가 만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 K방산. 그렇다면 특파원님, 우리 K방산이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될까요? K방산이라는 명칭이 국제적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건 바로 2022년부터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폴란드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기부터 특히 K9 같은 경우가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이면서 우리 캐시카우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K9 자주포의 점유율이 30%대 초반으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54%에서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끝났네 이렇게. 사실상 저희가 이 녹화를 하는 직전에도 이제 핀란드에서 K9 자주포를 추가 구매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병 전투차 레드백 호주에 수출됐고, 그다음에 항공기는 이제 FA50 폴란드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여러 나라에 수출됐고, 지금 KF21 첫 번째 수출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해상에는 잠수함이라든가 호위함 대한 수출도 칠레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우리 K방산들이 진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적인 수출이 가능했던 이유, 물론 뭐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중요했겠죠. 하지만 전 여기에서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이 굉장히 큰 몫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기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산업은행이 이렇게 대출을 좀 해줘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방산 물자를 팔 때도 20조, 뭐 40조 막 이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구매국에서 그냥 캐시 내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이때도 우리 산업은행의 금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무기를 사려고 하는 국가에도 우리가 저리로 산업은행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 우리 무기를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산업은행의 금융 프로그램이 잘 작동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팀 코리아의 방산 저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세일즈로 해서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방산 수출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거든요. 방위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과 예산, 계획으로 얼마나 더 좋은 무기를 사는가, 이것이 경쟁력인데, 그래서 제품의 경쟁력으로만 부족하고 우리가 민, 관, 군 그리고 금융까지 한 팀이 돼서 성공을 했던 것이 우리 K방산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K9 자주포의 수출 성장, 이런 것들을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출 현황을 보면 K9 그 자주포가 캐시카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K방산이 사랑받았던 게 이른바 가성비라고 하는 비용 대 효과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리 K9이나 우리 그 K2 흑표 전차 보면은 경쟁국 대비 거의 뭐 절반 가격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특히 여름하고 겨울하고 기온 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렇게 기온 편차가 있는 곳에서 기계 장비가 잘 돌아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작전 환경 자체가 여름에는 영상 40도 이상, 네. 겨울엔 영하 20도 이상의 작전 환경을 보장해야 되는 좀 드문 환경이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근데 기후 자체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다기보다는 우리 군의 작전 요구 사항이라고 있죠. 그게 여름철, 겨울철에도 원활히 작동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시험 평가에 딴 나라보다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 군의 전략 정각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거 더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가시죠. 두바이로 이제 접근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우리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격추하는 장면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우리 천궁2의 요격률이 96%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우리 천궁2가 사실 그 성능의 목표가 미국 패트리엇이었거든요. 근데 패트리엇이 한 발에 $400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5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천궁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정도 동등의 성능을 나타낸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방산의 저력이라 할 수 있는 게 항상 가격 이야기만 나오는데 생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생산 캐파.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부족 사태를 현재 겪고 있어서 인도가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천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조기 공급, 그다음 신속 인도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전력화가 늦어질수록 그 나라의 국방에 구멍이 생기니까 배송이라든가 납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는 또 공동 개발을 또 열심히 해줍니다. 왜냐? 우리가 처음에 방산에 대해서 독립을 시작했을 때 미국이 소총에 대한 설계도도 주지 않아가지고 청계천에서 복제 생산을 하면서 시작한 게 우리 방위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번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무기의 공동 개발을 진행했을 때 우리의 권리나 지적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그들의 방위 사업을 역량을 향상시켜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K방산의 무기가 이렇게 지금 실전에서도 증명이 된다. 이거는 기술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군사 기술을 활용해서 민수 기술을 들어가는 개념인데 요새는 이제 거꾸로 들어가서 발달된 민수 기술이 군사 기술을 끌어가는 상황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속 충전기는 GAN이라는 걸 합니다. 네. 이게 갈륨 나이트레이드라는 특수한 물질인데 이게 방사에도 쓰입니다. 이 소자랑 똑같은 반도체를 쓴 게 바로 우리 KF-21의 A사 레이더에도 그 갈륨 나이트레이드 쓴다. 이런 것처럼 우리 K방사는 단순히 이제 개발 무기 체계, 개발 제품으로 성능이 향상되거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의 그 엣지, 그러니까 정수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방위 산업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금 추가가 돼가지고 기술과 기붕세대 등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본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온 게 반도체였다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K방산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술 개발, 수출 지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금융 프로그램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산 수출의 핵심은 사실 기술이 아닌 금융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2024년 폴란드에 이제 K2 전차, FA50, K9 자주포, 천문까지 패키지들을 할 때 이 막대한 금융 지원을 필요한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출 지원 금융에 필요한 금액도 너무 많아져서 기존에 있는 규정으로는 적용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물론 다행히 그때는 여러 가지 국책은행들과 우리 금융기관들이 사이좋게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지금 방산 수출이 아주 원활하게 폴란드에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출 금융이 얼마나 방산에서 중요한가 이 의미를 모두가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산 물자를 판매한다는 거가 사실 국가 이미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방산의 이미지를 잘 우리가 설정해야겠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무기 파는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K방산을 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전쟁 억지력에 가장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이런 걸 좀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대상국의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출 승인을 하는 제도가 이미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제품, 어떤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FA50, T50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본 훈련기, 방어용 천궁 미사일 이런 것들은 방어적 성격, 그러니까 저희 영토라든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대응하는 수준의 무기인 것이지 우리가 다른 나라들한테 너네 주변 국가의 침략을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도라든가 수출 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수출 승인 심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산 기업할 때 빅4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DNA,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죠.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만 돈 버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너무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K방산의 성과나 그리고 성공은 단순히 얼마를 판매했다 수주액을 넘어서 국가 제조 역량의 고도화, 그다음에 전후방 산업 연계, 생태계 전반을 견인하는 일종의 멀티플라이어 효과라고 창출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가지고 견인을 하는 산업, 우리 전체 제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또 우리 방위 산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최첨단 기술 정수이기 때문에 그 빅4 외, 그러니까 그 대형 방위 사업체 외에도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품 소재 중소기업들의 발전까지 같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연계되는 게 산업 파급 효과가 다른 산업들,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군요. 경제적 낙수 효과 플러스 기술적 낙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방산업이 발전되고 이 K방산이 잘 나가니까 대기업들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방위사업의 협력업체들과 같이 통장에 나가는 단계로 지금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지역 균형 발전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제조업 발전에 우리 방산업이 이제는 공헌하는 단계에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산업은행을 비롯한 팀코리아의 이런 여러 지원들이 이어지면서 K방산이 이제 최첨단 무기도 판매되게 됐는데, 그런데요, 지난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드론입니다. 공격형 드론을 생산하는 것부터 안티드론 시스템까지, 특히 최근에 좀 성과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드론과 그 대드론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미는데, 리어스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풍력 발전소의 그 발전기, 그러니까 그 날개가 금이 가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인공지능 드론을 만든 회사였는데, 이 알고리즘을 방산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해서 적의 그리고 요새들 유명한 샤이드 드론이 아닌가, 공격용 드론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요격하는 드론 카이든을 선보여가지고 이미 수출 시장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리어스랩 말고도 파블로 항공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원래 그 드론 불꽃쇼를 하는 걸로 유명한 업체라고 했습니다. 예, 수백 대의 드론들이 막 멋있게 줄을 지어가지고 막 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캐대언 같은 거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 이 군집 기술이 군용으로 적용되면 어떨까? 이게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서 지금 파블로 M이라고 하는 군용 드론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면 적의 공격 전략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다층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들도 다 도전하면서 우리 방산 생태계가 아주 충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많을수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산업은행 같은 곳에서 더 많은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런 회사들 좀 도와줘야겠다. 저는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산업체를 포함해서 국방 반도체라든가 IT, AI 등 첨단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요. 산업은행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없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K방산이 우리가 내놓으라는 제품들 중 절반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반?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무기를 개발하죠.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산 같은 첨단 산업들이 설비 투자도 막대해야 되고 R&D도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금융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전략 산업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은행 같은 곳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키포인트가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대출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고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은행이 여러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첨단 전략 산업기금 같은 경우에 특별 자금을 신설해가지고 저리 대출을 연계하고 있고요. 기존의 혁신성장 펀드가 방산 분야에도 진출해서 국민성장 펀드랑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방산 부분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미래 전략 산업, 그리고 기술 성장 지원 자금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AX 지원, 첨단 전략 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해서 우리의 차세대 방산 먹거리를 육성하고 개발하는 R&D 자금 혹은 시드로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 산업은행이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여러 방법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단순히 전쟁이 터져서 특수를 받았다, 그래서 어쩌다 운이 좋게 선정한 게 아니라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정부 지원에다가 금융까지 모함한 우리 K방산 팀코리아로서 든든히 함께해준 산업은행의 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더 발전해야 되죠. 저희 목표 K방산 목표
혹시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빅3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작년 기준은 사실 9위였는데 K방산의 목표는 사실 세계 4위권,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전 세계 4위 목표를 위해서 산업은행의 노력과 금융지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단순하게 이제 은행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정책을 이제 실행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국가의 균형 성장, 그다음에 산업 업그레이드 및 녹색 에너지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방산을 비롯한 반도체, AI 그리고 첨단 산업 등등의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좀 중요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미래 전략 및 경제 안보에 연계된 있는 첨단 산업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도 사실 산업은행이 짊어질 짐이 많다 아,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 이야기하는데 할 일이 많군요. 수출 금액이 늘어질수록 아, 또 예. 산업은행이 도와드려야 되는 각종 프로젝트도 많아진다고 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 K방산과 산업은행이 동반 성장하게 되면 제가 말한 K방산 4위를 넘어서 뭐 1위를 노려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조업의 새로운 미래로 떠오르는 K방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하라 KDB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